여러분, 은퇴 투자의 진짜 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가 폭락? 아닙니다. 낮은 수익률? 그것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내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가는 세금,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보료입니다. 수익률 10% 내는 것보다 이 비용 막는 게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일 마지막에 이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를요, 한 방에 해결할 결정적 비책을 담아 놨습니다. 내 노후 자금 지키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으로 은퇴하는 방법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그냥 사 모으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방식, 그리고 내 돈을 담을 그릇까지 완벽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저는 국내은행에서 고객 자산을 직접 다뤘고 치열한 뉴욕 월가에서 종합금융사에서 현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 넘게 강단에서 금융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론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제 경험을 실전까지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실행 가능한 은퇴 설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4가지를 얻어 가십니다. 첫째, 왜 S&P 500이 은퇴의 심장인지. 둘째, 왜 나스닥 100이라는 엔진을 섞어야 하는지. 셋째, 해외 직투와 국내 상장 ETF, 과연 어떤 그릇이 은퇴자에게 유리한지. 넷째, 은퇴 직전 폭락장에서도 끄떡없는 인출 전략까지. 자, 시작합니다. 오늘 다 잊으셔도 이 첫 문장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세율 게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은퇴 시스템 정말 안심되십니까? 뉴스를 보면 인구는 줄어든다 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하고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 자산은 다 어디에 가 있나요?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돈맥경화, 즉 유동성 문제입니다. 집값은 비싸 보이죠. 든든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해서 생활비가 필요할 때 벽돌을 하나씩 빼서 쌀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쓸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딱 3가지 조건을 갖춘 자산이 절실합니다. 첫째,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 줄 것. 둘째,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깎이지 않을 것.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할 것. 이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곳,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사는 S&P 500,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이것이 불안한 대한민국 노후의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먼저 S&P 500부터 볼게요. S&P 500은 그냥 회사 500개를 모아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의 대표 선수단입니다. 미국 경제가 굴러가는 한 장기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 교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골라서 이 회사 좋다, 저 회사 빼자를 매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S&P 500은 큰 회사일수록 비중이 커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힘이 빠지면요, 회사 규모, 즉 시가총액이 줄면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회사가 부진하면 결국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요. 대신 더 잘 나가는 회사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S&P 500은 잘 나가는 회사는 더 담고 못 나가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덜 담고 끝내 교체까지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잘 되는 기업은요, 알아서 비중이 커집니다. 새로운 강자가 나오면 지수 안으로 들어오고 힘이 빠진 기업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종목이 뜰 거야 하고 승자를 찍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결과를 내놓으면 지수가 그걸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자를 뽑는 사람이 아니라 승자가 살아남는 시스템 자체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대략
80% 정도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의 시장도 큰데 그 나라가 바로 세계 최강 경제인 미국이죠. 그러니 S&P 500 하나만으로도 이미 분산 투자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의 기둥으로 S&P 500을 많이들 가져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크고 넓고 알아서 바뀌는 구조이니까요. 그럼 성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 지난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연평균 10%라는 놀라운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기술주 강세로 이보다 더 높은 12%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의 3배, 4배이니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에 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직접 2007년 말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18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2007년 말 1468포인트였던 지수가 2025년 말 68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66%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18년 동안 자산이 4배 반 넘게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도 20%씩 폭락하고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됐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거친 파도를 묵묵히 버텨낸 덕분에 우리는 연평균 9%라는 놀라운 성과를 그것도 18년 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투자는 흔들림을 견디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이야기인데요. 같은 기간 S&P 500이 4배 넘게 오를 때 나스닥 100은 어땠을까요? 무려 연평균 약 15%씩 성장하면서 원금이 1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1억을 넣었다면 12억 원이 된 거죠.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위험입니다. 보통 수익이 3배나 더 높으면 위험도 3배는 더 커야 정상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나스닥은 기술주라서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1년 동안 주가가 출렁이는 변동성, 즉 위험도를 따져봤더니 S&P 500이 21%, 나스닥이 23%였습니다. 고작 2%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은 깻잎 한 장 차이인데 돌아온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가졌던 공포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앞서 보셨듯 나스닥의 그 엄청난 수익 뒤에는 S&P 500과 고작 2% 차이밖에 안 나는 흔들림이 있었을 뿐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보니 그 정도 출렁임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파도만 보지 말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큰 방향을 봐야 합니다. 둘째, 성장하는 놈에 올라타라입니다. 요즘처럼 돈 불리기 힘든 세상에서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기술주 1등 기업들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무조건 안전한 게 최고라면서 성장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남들 12배 벌 때 나는 뭐 했냐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만 들고 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마치 튼튼한 대형 세단을 탄 것처럼 승차감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스포츠카 타고 쌩쌩 달리는데 나만 너무 천천히 가다 보면 물가 상승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단에 고성능 터보 엔진을 하나 더 달아줘야 합니다. 편안함은 유지하되 속도는 높이는 것, 바로 혼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주인공 나스닥 100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은퇴를 코앞에 둔 우리 세대에게 나스닥은 애증의 대상, 아니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만하죠. 우리 2000년 닷컴 버블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끔찍한 악몽이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3년 전 2022년에도 주가가 33%나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출렁거림은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놀이공원 입장료 같은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08년부터 작년인 2025년까지 지난 18년의 세월을 쭉 펼쳐보면 결과는 놀랍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던 해가 무려 14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5년 기간 중에 약 75%에서 80% 비율이 나스닥 100의 성과가 S&P 500보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장 하루 이틀 혹은 1년만 보면 오르내리는 파도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돈을 뺏어 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은퇴 준비는 10년, 20년 이상 이어지는 길고 긴 마라톤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은 확실히 커집니다. 지금의 흔들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2000년의 나스닥과 지금 2026년의 나스닥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도 나스닥은 위험해,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5년 전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기술주라고 부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거의 기술주가 도박이었다면 지금의 애플과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월세 나오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윈도우 없는 사무실, 택배 없는 생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수도나 전기 같은 생활 필수제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꿈을 팔았지만 2026년에는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나스닥 100을 겁먹고 싹 빼버린다? 이건 안정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자산이 제자리 걸음이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물가 상승을 이기는 힘, 바로 이 1등 기업들의 성장성에서 나옵니다. 나스닥을 포트폴리오에 꼭 남겨둬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걱정보다 성장은 튼튼하다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역시 미국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 혁신, 그 주인공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 돈, 인재가 전부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 흐름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겁니다. 둘째, 이제는 거품이 아니라 실력으로 가는 장입니다. 예전처럼 막연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어오고 그 성적표, 즉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아주 건강한 시장이 될 거란 얘기죠. 셋째, 낙수 효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잘 나가는 칠공주 같은 초대형 기술주들만 독주했잖아요. 앞으로는 이 형님들이 벌어온 돈의 온기가 다른 알짜 기업들에게도 퍼지면서 시장 전체가 골고루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주가가 좀 비싸진 건 사실이니까요. 가끔 10%씩 툭툭 떨어지는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이런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뉴스를 보고 사고 팔지 마십시오.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건 뭡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다라는 소리입니다. 남들 다 알고 난 뒤에 허겁지겁 들어가 봐야 상투 잡기 십상입니다. 뒷북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정한 금액만큼 기계처럼 쪼개서 사는 것, 그리고 비율이 틀어지면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이 지루하고 단순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웃으면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바로 어디에 담느냐, 그 그릇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S&P 500을 샀어도 일반 계좌냐 또 절세 계좌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담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내 노후자금 건보료로 다 떼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요, 해외 직투입니다.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오리지널 ETF를 직접 사는 방법이죠.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SPY, SPY라 그러죠. VOO, IVV 같은 친구들이 S&P 500이고요. 나스닥 쪽은요, QQQ나 QQQM 같은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이 직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이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딱 22%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여기서 끝,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수익은 내 월급이나 연금 소득이랑 합쳐지지 않다라는 거죠.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보다 더 큰 매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벙커라는 점입니다. 은퇴자의 쌈짓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건보료인데요. 해외 직투 양도소득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투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슈퍼통화 달러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내 계좌의 달러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환전 수수료가 아깝다, 밤에 거래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할 때 먼지 날리고 시끄러운 건 잠깐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집, 즉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는 이런 시스템은 평생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 하다가 튼튼한 시스템을 놓치는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는 어떨까요? 네, 일단 정말 편합니다. 밤새울 필요 없이 우리 장 열릴 때 원화로 쇼핑하듯 사면 되니까요. 접근성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절세 만능 통장에 담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혜택 없는 일반 위탁 계좌입니다. 여기서 덜컥 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여기서 번 돈은 주식 수익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15.4% 세금 떼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 이자랑 배당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무서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배당 소득은 내 건보료 점수를 올립니다. 세금이야 1년에 한 번 내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건보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퇴자에게 이 고정 지출의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복잡하시죠? 제가 오늘부로 의사결정 기준 딱 잘라 정리해 드립니다. 내 굴리는 돈, 즉 은퇴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무조건 해외 직투가 답입니다. 기준점은 3억 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억을 굴려서 연 10% 수익이 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걸 국내 상장 ETF 일반 계좌에서 했다? 수익 3천만 원이 전부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죠. 그 순간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외 직투는 어떻습니까? 3천만 원을 벌든 3억을 벌든 그냥 22% 세금 내고 끝입니다. 내 건보료, 내 다른 소득과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자산가들이 직투를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 분리의 힘 때문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챙길 정도의 돈은 연금 계좌인 절세 계좌에 넣으십시오. 하지만 내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자금의 본체는 반드시 해외 직투로 굴리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모장에 적어 보십시오. 나이에 딱 맞는 황금 비율을 찍어 드립니다. 먼저 40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춘입니다. 40대는 엔진을 최대한 세게 밟아서 자산의 덩치를 키워야 하는 확장 구간입니다. 아직 은퇴하기까지는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이죠. 추천 비율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주식의 90%, 현금 10%, 사실상 풀 매수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서 S&P 500 반, 나스닥 반, 딱 5대5로 갑니다. 나스닥 반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리려면 수익률이라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쫄지 마십시오. 실행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월급날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기계처럼 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ISA 계좌, 이거 3년 만기 됐다고 홀라당 까서 쓰지 마시고 그대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그러면 세금 공제 혜택이 또 한 번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스노우볼 굴리기입니다. 다음은 50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는 구간입니다. 은퇴가 코앞인 50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은퇴 직전의 폭락장입니다. 전문용어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젊을 땐 폭락해도 기다리면 되지만 50대는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게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즉 주식 70%, 안전한 현금과 채권의 30%를 배정합니다. 주식 안에서도 변동성이 큰 나스닥 비중을 확 줄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70%, 나스닥은 30%, 성장은 챙기되 흔들림은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퇴직금 같은 목돈 한 방에 넣을까요? 아니면 쪼개서 넣을까요? 보통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쪼개서 넣으라고 하죠.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뱅가드라든가 RBC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번에 몽땅 넣은 게 쪼개 넣은 것보다 돈을 벌 확률이요 무려 70%나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1990년부터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일시불 투자는 연평균 11.5% 수익을 냈는데요. 1년 동안 쪼개서 산 경우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쪼개서 사겠다고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려드립니다. 나는 강심장이고 데이터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일시불, 반면에 나는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 정답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지금 다 넣는 게 정답이야 라고 외친다 해도요, 내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바닥에서 다 팔고 도망치면 그게 바로 실패한 투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분할 매수라는 절충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목돈의 딱 50% 절반만 지금 즉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50%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천천히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왜 기가 막히냐 하면 주가가 오르면 먼저 넣어둔 50%가 벌어주니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남겨둔 현금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상승장의 기쁨과 하락장의 방어를 동시에 챙기는 거죠.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 보이면 환전도 나누세요. 반대로 좀 싸다 싶으면 미리 좀 바꿔 두시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단 한 번의 타이밍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여러분의 심리를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의 끝판왕 60대입니다. 60대에게 중요한 건 대박 수익률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제안 드리는 황금 비율은요. 주식 50%, 안전자산 50%입니다. 딱 반반이죠. 주식 안에서도요. 든든한 S&P 500을 80%로 꽉 채우고 변동성 큰 나스닥은 20%로 확 줄여놓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은퇴자의 생명줄, 바로 현금 쐐기 전략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년치 생활비를 따로 떼어 놓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아주 안전한 곳에 3년 동안 쓸 돈을 미리 쟁여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요.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당장 살 돈이 없어서 그 주식을 헐값에 파는 겁니다. 이건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금 쐐기가 있다면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식 떨어졌어? 괜찮아. 나 3년 동안 쓸 현금 있어. 이렇게 쐐기 박아둔 현금으로 생활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 은퇴자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바로 세금의 미로 구간입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올리는 것보다 이 세금 막는 게 은퇴자에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무서운 데스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 2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든 주식 배당이든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 2천만 원 넘는 돈은 내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요, 세율이 무려 49.5%입니다. 즉,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낼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교 과세라는 더 지독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2번 두드립니다. 하나는 종합과세 방식, 다른 하나는 그냥 원래대로 떼는 방식. 그리고 둘 중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골라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피할 구멍이 없는 구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2천만 원 선을 넘는 순간 세금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세청의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복잡한 세금 이야기 제가 아주 심플하게 교통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줄만 잘 서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가 답입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있고요. 정부가 주는 혜택을 싹 챙기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시면 됩니다. 둘째, 나는 자산이 좀 크다. 2천만 원 넘을 것 같고 은퇴 후 현금 흐름도 빵빵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해외 직투로 가십시오. 돈을 얼마나 벌든 딱 22% 세금 내면 상황 종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세금 추수 전략입니다.
해외 주식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연말에 수익 난 주식을요 250만 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수익은 챙기고 세금은 0원으로 만드는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다. 왜냐? 세금은 수익이 날 때만 내지만 건보료는 숨만 쉬어도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분 직장에 피부양자로 이름 올려두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 선을 넘는 순간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로 노후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 여기서 난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1년에 3천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로 썼다? 2천만 원을 넘겼으니 피부양자 자격은 바로 날아가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나 다른 자산을 점수를 매겨서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매달 몇십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직투는 다릅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퇴자에게 해외 직투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하시면서 밤잠 설치게 하는 질문 하나 있죠? 도대체 내 통장에서 매달 얼마씩 꺼내 써야 안전할까?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면 안 되니까요. 이때 전 세계 은퇴자들의 교과서처럼 쓰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진이 검증한 4% 룰이 그 기준입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은퇴자금이 10억이면 첫 해에는 딱 4%, 즉 4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333만 원이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년 차부터는 남은 돈의 4%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쓴 4천만 원에 물가가 오른 만큼만 더해서 꺼내는 겁니다. 물가가 3% 올랐다면 4천만 원에 120만 원을 더해서 4,120만 원을 쓰는 거죠. 즉 물가가 올라도 내 장바구니의 구매력을 똑같이 유지시켜주는 게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4%는 절대 공식이 아니라 출발선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은퇴 초반에 폭락장에 있거든요.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4%를 지키겠다고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쓴다? 이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도 내 자산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제가 누차 강조한 현금 쐐기입니다. 3년치 생활비는 주식시장에 넣지 말고 안전한 현금으로 따로 떼어두세요. 비가 오면, 즉 폭락하면 주식 팔지 말고 이 현금 창고에서 꺼내 쓰면서 버티는 겁니다. 주식은 회복할 시간을 주고 생활비는 현금에서 쓴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국 책에 나오는 4% 법칙을 그대로 따라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에게는 변수가 한두 개 더 있거든요. 첫째는 환율입니다. 우리는 달러로 투자하지만 쌀이나 반찬은 원화로 사 먹잖아요. 달러가 비쌀 때, 즉 강달러일 때 조금만 팔아도 생활비가 나오겠지만 달러가 쌀 때는 더 많이 팔아야 생활비가 맞춰집니다. 즉 환율 때문에 내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 세금입니다. 4% 꺼냈다고 내 손에 4%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내고 배당소득세 떼고 나면 실제 쓸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은퇴자분들께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을 권합니다. 4%가 아니라 3%에서 3.5% 정도를 목표로 잡으십시오. 아니면 배당금으로 1.5%, 원금 까먹는 건 2% 이렇게 딱 나눠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진짜 고수는요, 여기서 동적 인출을 합니다. 환율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분 좋게 달러 팔아서 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는 놔두고 미리 챙겨둔 원화 비상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피 같은 달러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으로 빼지 마십시오. 시스템과 정해진 룰로 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아는 사람만 쓰는 고급 팁 하나 풉니다. 바로 배우자를 활용한 양도세 지우기 기술입니다. 미국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수익이 몇 배가 나서 팔 때 세금 22%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이때 내 주식을 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부부끼리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 주식을 하는 순간 주식의 취득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옛날에 1억 주고 산 게 지금 6억이 됐다면 증여받는 배우자는 이 주식을 6억에 산 걸로 쳐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6억에 팔아도 매매 차익이 0원이 돼서 세금을 안 내는 마법 같은 구조입니다. 단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죠. 2월 과세라는 규칙이 생겨났는데요. 증여받고 나서 홀라당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은 묵혔다가 팔아야 이 절세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1년 안에 팔면 도라미 탑을 원래 샀던 가격으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타임라인 싸움입니다. 돈 필요할 때 증여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60대 현금화 계획을 짤 때 증여하고 1년 기다리는 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길고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요약만 머릿속에, 아니 핸드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첫째, S&P 500은 은퇴의 심장입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1등 기업을 갈아 끼워주는 자동 우승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둘째, 나스닥 100은 엔진입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위험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빨리 가기 위해 내야 할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섞어야 완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셋째, 승부는 종목이 아니라 그릇에서 납니다. 덩어리가 큰 은퇴 자금일수록 해외 직투의 분리과세가 깡패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로 했다간 세금 폭탄과 건보료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나이마다 룰을 바꾸세요. 40대는 키우고 50대는 안전벨트 매고 60대는 현금 흐름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은퇴자의 생명줄인 현금 쐐기 3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인출은 한국형으로 갑니다. 미국식 4% 위험합니다. 세금 떼고 환율 따져서 3.5%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으십시오. 환율은 맞히는 게 아닙니다. 오르고 팔면 내리면 참는 규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영상 끄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내용 눈으로만 보고 넘기면 내일 다 까먹습니다. 지금 당장 펜 하나 꺼내시고 스마트폰 메모장 켜십시오. 그리고 오늘 딱 이 5가지만 결정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첫째, 내 나이 기준 비율 정하기. 나는 50대니까 주식 7, 현금 3으로 간다. 딱 적어 놓으십시오. 둘째, S&P 500과 나스닥의 배합입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S&P 70, 나스닥 30이다. 비율을 확정하십시오. 셋째, 그릇 나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세공제 받을 돈은 연금 저축에 넣고 3억 넘는 큰 돈은 해외 직투로 옮긴다. 자금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넷째, 생존 자금 확보입니다. 은퇴가 코앞이라면 3년치 생활비 1억 원은 예금에 묶어둡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금 쐐기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인출 룰을 적어두기입니다. 나는 은퇴하면 매년 3.5%만 꺼내 쓴다. 제발 가물하지 마십시오. 숫자로 적어두는 사람만이 공포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오늘부로 완벽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막연한 감이나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단단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은퇴를 설계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말씀드린 현금 쐐기 전략을 아주 깊게 파보겠습니다. 은퇴 직전 폭락장이 와도 절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구체적인 방법,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딱 한 주라도 사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흘러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월가 출신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